총대를 메고 있는 분이십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네네. 예, 이 거리가 부평 문화의 거리가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 끝이 안 보이도록 우리가 여기 서서 연설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셨는데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인데, 이게 각 지역구별로 사람들을 좀 오게 했으면은 이 거리가 꽉 찼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포자기 혹은 우리가 질 것이라는 그런 그런 패배의식이에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요한 사람 몇몇 한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50명 이 대의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 저기 집회가 있는 곳은 물론이고 제일 앞장서서 시위를 하면서 혹시 그들이 나를 잡아 가두더라도 교도소, 형무소라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 이 세상 다 뒤집어집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 제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날아오는 돌멩이 맞으면서 욕 다 먹으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오 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선거, 부정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뜻을 모으더라도 이게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금 전국 25곳에 증거 보존 신청이 돼서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을 재검표하자 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출마했던 정유섭 의원이 문병호 의원 후보자보다도 26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의원이 이거 개표를 잘하면은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개표 신청을 했어요. 개표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26표 그대로 됐고, 그 무효표에서만 문병호 후보의 무효표 3표가 유효로 인정이 돼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유섭 의원님의 당선이 뒤집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총선일이 4월 13일이었어요. 4월 13일 날 총선을 하고 6월 10일 날 이거 재검표하시오 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고, 다음에 6월 29일 날 재검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이 6월 30일이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25군데, 그때는 딱 한 군데였지만 이번에는 25군데에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이 순서를 진행을 했어야 될 텐데 대법원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면은 그 상대편이 있어요. 피고가 있어요. 피고가 자기가 이 재판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25개 지역구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곳은 제가 있는 연수구을 지역구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네들끼리가 전부 다 법관들이거든요.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권순일 대법관이고, 지금 피고들이 전부 지역에 있는 지역 재판관들이에요.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들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야, 뭐 신경 쓸 거 없어. 뭐 민경욱 정도나 까고 나머지 까지 않을 거야. 개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연수을만 피고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른 곳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저하고 4명의 후보, 저를 포함한 4명의 후보와 4분의 강용석, 박주현, 유승수, 김학민, 김소연 뭐 이런 변호사들, 김소연 변호사는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섭섭한 거는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거기 뭐 1000명도 넘는 기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달려들질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이게 기자가 아니고 이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상했지만 우리 주눅들 좀 합시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우리가 불씨를 살려나가면은 이제 곧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고 그 주범에 대한 처벌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에 어제가 아니고 6월 25일 날 별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29일 날 동아일보의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장진호라고 개마고원 근처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군도 많이 죽고 우리 한국군도 많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묻혀있는 많은 유골들을 북한한테 많은 돈을 주고 그 유골들을 하나하나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서 이걸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DNA 검사를 다 해봤는데 미국 사람이 아닌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군들의 뼈예요. 그래서 유골을 다 수습해서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6.25 70주년이 되는 날에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아침에 국립묘지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았어요. 다음에 하루 종일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10시가 돼가지고 그 비행장에 갔어요. 근데 비행장 뒤에 비행기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비행기로 유골을 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골을 실어온 비행기는 따로 있었는데 쇼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있는 유골을 다 빼가지고 그 비행기 안으로 다 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를 빼는 그 모습을 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골들은 지난 1950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근데 목숨을 뭐하다 바쳤어요? 북한 놈들이랑 싸우고 우리를 쳐들어온 북한군들이랑 싸우고 그러다가 힘이 모자라서 죽은 그 원통한 우리의 그 선조들입니다. 선조들의 유골을 가져왔는데 그 유골을 갖다 놓고 애국가라고 틀었는데 그 애국가가 누구의 애국가였느냐? 앞에 부분이 북한의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봤습니다. 이게 알아봤더니 보훈처에서 KBS에 의뢰를 했답니다. 이 앞에 부분을 좀 더 웅장하고 엄숙하게 편곡을 하라.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세상에 여러분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지 어느 나라가 애국가를 편곡을 합니까? 앞에 전주를 편곡하라는 그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시킨 자가 누구냐 하면 그 김삼환이라네요. 이름이 김삼금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훈처에 별 3개짜리 군인을 한 놈이 그랬답니다. 예? 군인을 한 놈이 그 애국가를 좀 바꿔봐라 그랬는데 그를 의뢰받은 KBS예요. 다름 아닌 KBS에 있는 그 교향악단의 이 작곡을 하는 자가 그걸 앞에 붙인 가락이 뭐냐 하면은 북한의 애국가의 앞에 부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북한의 애국가는 한 번을 했는데 빵빠바바방 하는 거를 2번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북한의 애국가가 아니고 무슨 차이콥스키의 4번 교향곡의 앞부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들어보시면 압니다. 차이콥스키는 달라요. 북한국과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저 개마공원에 있다가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에 돈을 많이 퍼주고 미국 사람들의 손으로 이 뼈가 수습이 돼서 미국에 건너갔다가 그 영만이라도 뼈만이라도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온 그날 틀어준 애국가가 북한의 애국가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죠. 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에는 모두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기네들이 법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정보위원장입니다. 정보위원장 빼고 17개 위원장을 53년 만이라나 그렇습니다. 53년 만에 이 한 당이 가져가는 지금 민주당의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난 선거가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얘기하면 그러네. 그러고 무슨 반응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건 놔두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벌써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석을 많이 가졌을 때도 이 민주당이 100석도 못 가졌을 때예요. 70몇 석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관례를 소중히 여기면서 법사위원장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80석 190석 가까이 갖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뺐더니 지금 전체 위원장을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 독재가 왜 가능했을까요? 지난번 선거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당일 선거의 결과대로라면 123대 124석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전선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180석과 110석이 안 되는 그런 불균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속인 숫자의 노름으로 지금 자기들이 18개 전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일어서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한 사람 인천에서 꼭 딱 한 명만 당선된다고 하면 꼭 당선돼야 됐을 민경욱 10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출구조사에서도 1등을 했고 지난 4년 동안 초선이지만 전국에 있는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열심히 했던 여야를 통틀어서 열심히 했던 그 국회의원 이번에 이 조작으로 떨어진 민경욱 우리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미래통합당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번에 괜히 떠들었다가는 당이 2번 죽고 3번 죽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다 한번 힘을 모읍시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번에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 나는 시장으로 나와야 되고 다음에 4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지금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지 다음에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이미지 관리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선거 결과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나의 정치 생명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이 한심하냐 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140석 얻을 것을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놔뒀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부정선거다 해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선거는 뭐예요? 대선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총선보다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에서 이번에 써먹었던 부정선거, 불법선거 수법을 하나도 안 쓰고 할까요? 안 쓰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음 기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음번 기회, 다음번 선거, 다음번 지방선거, 다음번 대선, 다음번 총선에 내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조작만 없었다면 이쪽 부평도 마찬가지고 연수을도 마찬가지고 저기 전희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배준영, 다음에 여기 이번에 당선된 윤상현 해서 우리가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일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 전에 있는 모든 선거 투표지를 조작을 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오신 남녀노소 불구하고 따질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고 계시고 눈에 띄는 젊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잘못됐다. 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똑같은 비율, 이것이 바로 증거다. 서울의 민주당 전체 후보가 얻은 표가 63%, 우리 통합당의 모든 후보가 얻은 표가 36%,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인천이 똑같고요, 경기도 똑같고, 인천, 경기, 서울의 민주당 전체와 통합당 전체 후보가 얻은 표를 보니까 하나같이 63대 36이었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고국을 찾은 뼈 조각, 우리 북한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그 피에 맺힌 그 원통한 죽음들, 그 죽음들을 맞는 대통령이 멀뚱하게 서가지고 북한 애국가를 부르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나가준 얘기를 들었더니, 여러분 6.25의 노래 아시죠?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표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계방송이 나가는데 대통령이 6.25 노래를 부르지를 못하더랍니다. 예, 몇 조각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쇼나 하고, 예, 6.25 노래도 못 부르고, 다음에 북한 노래, 북한의 애국가나 틀어 제끼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일당 독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해야 하고, 다음에 보훈처의 의뢰를 받은
KBS의 작곡을 통해서 이 교향악단의 연주를 통해 우리 귀에 들려진 북한의 국가라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노가 치밀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렇게 여러분 같이 모이십시오. 그게 바로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을 하십시오. 335 모이십시오. 다음에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를 담아 이 세상을 위해 외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듣게, 두 사람이 듣게, 세 사람이 듣게, 다음에 모여있는 100사람이 듣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지언정,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가 소리질러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분노하라, 조직하라, 다음에 소리치라,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칠 수 있을 때 저와 함께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 걸개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구속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위협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주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21대 총선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 선거였다. 부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단결하라! 대법원은 즉각 4.15 총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디 대동 단결하고 함께 뭉쳐서 우리 민주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 부정선거, 불법 선거의 실태를 밝히고 그 주동자를 반드시 엄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과 이 인천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전국 학부모 연합의 김수진 대표님 마지막 연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집이 인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차로 5분 걸리는 부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서울에서 집회를 하시는 우리 자유원대와 또 여기 팀들이 인천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회를 주도하시는 우리 팀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 오는데 멀리서 오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집회 신고하러 경찰서 갔을 때 무진장 긴장하면서 살살해주세요, 몇 명이 나오는데 하면서 걱정하셨던 우리 경찰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암흑 속에 들어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세계적인 호구 나라가 되어도 4월 15일을 기대했었어요. 그렇죠? 4월 15일 정말 좋은 인재들이 뽑혀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인간들 말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선출돼서 대한민국 잘 살 수 있는 기회 만들어보자 했는데
15일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하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능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 부평 거리를 지나신 우리 청년, 우리 시민 여러분, 왜 비오는 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도 집에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언론이 썩어 빠져서 이렇게 명확한 부정의 근거가 있는 4.15 부정선거를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서 언제까지 이 악한 정권이 이 권력을 유지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그 권력의 개가 되어서 이 정말 국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4월 15일이 지난 초창기 때는 그냥 의혹이었어요. 아, 4.15 부정의 의혹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혹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거리를 지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유튜브에 4.15 부정선거, 4.15 불법선거, 4.15 총선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이 진실을 알았을 때 밤잠 못 이루며 애통했는지 이제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많은 연설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학부모였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 잘 되기를 바래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알리며 곳곳마다 다닐 수밖에 없느냐? 이 자유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부정선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4.15 부정선거에 누가 개입했죠?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우리 아이들 교육 속에서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혹시 공자학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중국어를 아주 쉽고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알려준다고 하며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침투하고 심지어는 일반 학원처럼 중국 공자 아카데미, 공자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자학원이 내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도 아닌데 아직도 옛날처럼 우리가 자기들에게 특산물 바치고 여자 바치는 속국으로 착각을 하는지 이 대한민국의 총선에 깊숙이 관련을 해서 결국 이 땅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선거 전 양정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방문해서 뭔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문재인 캠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양정철 같은 중국 공산당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총선을 이런 불법이 일어나도록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민경우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조혜주, 양정철 그들이 이 중국 공산당과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끌어다 썼는지 이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며칠 전 6.25 70주년이었습니다. 중국한테 그렇게 시달림 당하다가 결국 벗어나서 북한 공산당들과 싸우다가
러시아 지나고 이제 6.25를 지난 지 70년 됐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금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4월 15일 총선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유세했었어요. 미래통합당 정유섭 의원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 올바른 우파의 가치를 가진 그런 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이 이 나라의 우파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그대로 넘어가서건 대한민국의 우파도 없고 자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정권과 또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그 중심부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발 잠잠해져라. 서초동 토요일 집회가 언제 멈춰줄까?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4.15 부정을 알리는 저들이 언제 잠잠해질까? 우리는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공산당들과 피 흘려 싸워 이 자유를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불법 선거를 자행한 그 악한 자들, 그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세요?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을 바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살 날이 뭐 5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아이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4.15 부정선거 밝혀내자!